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시바사모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어려운 질문들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입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가정이 입양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고 솔직한 그냥 평범한 입양 가족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모랑 입양에 관한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이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댓글로. 상처받아요. 네. 입양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 질문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007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4년 연애할 때에 이미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입양되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한 명을 낳으면 한 명은 입양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공부했고 그리고 단체에 가서 교육도 받고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입양을 하게 됐죠. 네, 목사님하고 연애할 때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즈음 우리나라의 많은 입양 아들이 국내에 입양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그래요. 보통 남자애들이 국외로 해외로 다 입양이 나가고요. 여자애들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대기하고 됐어요. 이렇게 입양이 매칭이 잘 안 되고 기다렸다가 입양하는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뭐 입양할 때 남자 여자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2호 사랑스러운 2호를 입양하게 된 거죠. 네. 입양하기 전에 가서 입양 가족의 자격 조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격 조건. 부유한 것도 좀 들어가는데 저희 부유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자격 조건들이 많이 있었고 절차도 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고 하여튼 납득을 시켰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예 애도 없는 것도 아니고 첫째 있는데 첫째 힘들게 낳지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뜻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잘 설득을 해서 입양을 했고 입양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또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애 키우는데 지금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 그 정도일지.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했다 하시고 아무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친정 쪽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우려를 하셨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친정 엄마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들은 사실 집이 부유하지가 않은데 괜히 아이를 데려와서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 아이가 너희에게 입양을 가지 않으면 부유한 집에 갈 수도 있지 않니?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아이를 키울 때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잘 키울 거라고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양가 부모님들 또 형제들 다 찬성하셔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 2호가 입양된 아이인데요. 당연히 어릴 때는 잘 몰랐고요. 언제 이 사실을 우리 아이한테 말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2호한테 말을 해줬죠. 그 전에
1호한테 먼저 말했죠. 네. 그 전에 우리 두 아이를 제가 그 즈음에 책을 매일 저녁 읽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입양 관련된 동화책. 네, 목사님이 입양 관련된 동화책을 여러 권 사오셔서 이제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그런 류의 동화책을 계속 읽어줬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한테 먼저 제가 첫째만 있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1호만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누구야? 이러면서 요즘 읽었던 동화책의 내용을 짚어줬더니 1호 눈이 땡그레지면서 엄마, 내가 입양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가 입양된 건 아닌데, 우리 2호, 그 정보상 아이의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2호가 입양된 거야. 라고 말했더니, 첫째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네, 첫째는 감수성이 아주 그 뛰어난 아이라서, 엄마, 내가 입양되지 않아서 한편으론 기쁘지만 우리 동생도 엄마가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표현해 주더라고요. 이호에게 이제 소파에서 이제 앉고 설명을 이제 아내가 잘 했어요. 근데 이호가 잘 곰곰이 우리 진짜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이호가 듣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게 그렇게 된 게 첫째는 굉장히 성격이 섬세하고 좀 그런 반면에 우리 둘째는 천상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단순해. 네. 오히려 그게 나은 네, 것 그게 같아요. 너무나 사실 저희는 감사했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슬픈 마음을 느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이 되게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바뀌었지만 둘째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든지 깊이 생각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냥 듣고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끝났어요. 다행이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사춘기도 겪겠고 자라나면서 좀 이제 친부모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때 또 대답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뭐 우리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가정은 특별한 가족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입양한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것 이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요. 네. 그리고 입양 가족 모임이 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우리 가정은 못 갔는데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족들끼리 그냥 식사하고 놀고 그럼 애들도 막 놀고 그냥 우리 가족 같은 가족이 우리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교제하는 또 힘을 주는 그런 입양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네. 처음에는 우리 2호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고 너 덕분에 우리 2호 덕분에 우리 주인공이지. 가족은 이렇게 더 행복해졌어를 많이 말해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이가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아무나 붙들고 그거 아세요? 저는 입양된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건 아닌데 싶어서 다시 앉혀놓고 우리가 입양 가족인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가족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나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 얘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해 주었더니 그 이후로는 좀 그런 것이 줄어들었죠. 앞으로도 사춘기를 겪고 할 거니까 우리도 계속 대화를 잘 하면서 나중에 친부모 이렇게 보고 싶고 할 때에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입양에 대해서 이거는 지극히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입양을 준비하면서 입양 설명회에 갔는데 선배 입양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개인적인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양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이제 아이가 사랑스럽고 우리 가족이고 이런 나머지 내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었다. 그랬는데 이게 6개월인가 있으면 입양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거기서 실사같이 나오시거든요. 그건 옛날이고 요즘은 더 이렇게 많이 되고 지금 절차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네. 아무튼. 그때만 해도 6개월이 아니었나 보다. 조금 더 짧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나오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너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입양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2호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매 순간 기억하고 있어요. 아, 볼 때마다. 어머, 내가 입양했다니 이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첫째를 제왕절개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난 저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어 이러진 않지만 제왕절개를 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잖아요. 그냥 보면 난 쟤는 제왕절개로 낳았지 이런 것처럼 우리 2호도 난 쟤 입양을 했구나 이건 아니지만 뭐 입양을 한 거죠. 얘는 제왕절개로 낳았고 얘는 입양으로 나의 아이가 됐고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호와 2호를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점, 차이점이 있을까? 저는 9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도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더 예쁘냐, 사랑스럽냐, 순간순간 바뀌어요. 1호가 사고를 칠 때는 아주 1호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2호가 사고를 칠 때는 아주 이놈이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쁜 짓 하는 놈이 그 순간 더 이쁘죠. 근데 뭐 얘는 입양했기 때문에 더 안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혹은 저는 이 얘기도 들었는데 입양하기 전에 사모님 성격상 입양한 애를 그 아이가 입양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서 뭔가 불쌍해서? 오히려 1호가 더 상처받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것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호랑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거 영상 1호가 볼 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걔는 안 볼 거예요. 1호랑 성격이 안 맞아서 1호를 더 많이 혼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혼내놓고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호의 성격 문제도 있지만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었거든요. 제 동생이 있고. 근데 장남이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아. 네. 더 혼나고 둘째는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혼날 짓 덜 하고. 그렇죠. 1호가 혼날 때 2호는 그걸 보완하는 거지. 보통 집도 그러지 않나? 네네. 아무튼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1호가 더 많이 혼나지. 그래도 혼나도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1호와 2호 사이에 차별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듯이 여자들 모이면 출산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드러내고 입양했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숨기지 않고 말하거든요. 목사님은 입양했다는 말을 밝혔을 때 주변의 반응,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가요? 대단하다 그러죠. 그쵸. 저도 대단하다. 근데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편견인 것 같아요. 너무 편견이죠. 네. 부담스럽고. 네. 우린 전혀 대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입양하기 전엔 입양 가족을 좀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대단한 건 모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입양을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저도 뭐 예를 들어 꽤 여러 명의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아이를 입양한 가족의 경우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건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양한 가족은 대단하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편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랑이 넘쳐서 입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입양했으면 저는 다 가정과 애를 키울 수만 있다면 입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 가족이 되려면 부부 사이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입양하거나 그냥 방법이 다를 뿐이지 특별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이제 양반인 경우인데 좀 나쁜 편견으로 들자면 대단하다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입양한 부모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고 엄격한 가치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릴 때 본업에 복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린데도 어린이집에 맡겨놓잖아요. 당연히 맡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낳은 아이가 뭐 그런 경우가 됐어. 그럼 주변의 반응이, 어떻게 마음 아프겠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린이집에 잘 있을 거야. 이런 반응인데, 입양아를 어릴 때 입양을 해서 이제 뭐 입양 휴가든 뭐든 끝나서 얘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는 출근을 했어. 그러면 뒤에서 암암리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 전 실제로 이걸 들어서 그런데, 저러려면 왜 입양했어? 진짜, 입양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배로 나와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래 뭐 이런 반응들이 입양아에 대해서는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저러려면 입양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입양을 했든 내 배로 낳았든 똑같은 아이이고 아이를 우리가 완벽한 컨디션에서 키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애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다거나 뭐 내가 내 배로 난 아이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이 정도인데 입양된 아이가 다치면 제대로 안 본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이 엄격하고. 어차피 애들은 진짜 많이 다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쥐어받고 막. 주변에 그런 시선들이 우리를 되게 위축되게 만들고 죄가 지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선들 때문에라도 입양을 하기를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입양을 결단하고 입양해서 힘든 게 아니고 애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애 키우는 게.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사실 우리가 이 정인이 사건 이후에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것도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었는데 제가 베스트 댓글로 된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은 정인이 사건 이후에 입양 가족들에 대해서도 뭐 혹시 저 집도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실제로 입양을 신청했다가도 잠깐 보류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거기 베스트 댓글이 그래? 너희들 그런 마음이면 당연히 입양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불손한 마음으로 입양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인데 그 밑에 달린 쭉 댓글들이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입양을 안 하려고 했던 건 네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몰라서는 네. 화가 나죠.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됨에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고 다 준비되고 나는 애 잘 키울 수 있어! 이런 상태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실수에 대한 용서와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출산율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돼, 따뜻한 시선을 줘야 돼, 같이 키워야 돼 라고 하면서 입양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 인식이 안 좋고 사회적으로 눈빛이 안 좋아도 니네가 견뎠어야지 이런 시선들이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평소에 입양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알고 생각했나. 계실까 주변에 혹은 입양 가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알리고 싶었어요. 입양 가족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는 것을. 입양 지원금도 그렇잖아요. 지원금 많지 않아요. 진짜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그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우리 지자체는 15만 원 나오고 있어요. 정도? 예, 많지도 않. 저는 얼마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신청해야 주고 그 공무원들도 입양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뭐 지원금 때문에 뭐 입양을 했나 막 꽤나 많이 주면 많이 주면서 안으면서 애 키우는 돈 훨씬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입양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출산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뭐야 출산 지원금 탈라고 왜 낳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훨씬 많은 정성과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입양 가족들에 대해서는 작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저 지원금 달려고 입양하는데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대부분의 입양 가족들은 굉장히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세요. 네, 그렇게 봐주세요. 이번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정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부 정말 악마 같은 무슨 욕을 악마죠, 악마. 네, 진짜. 무슨 욕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전체적인 입양 가족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거나 또
약간 완벽하지 않으면 입양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사실 가족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입양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입양하면 안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 가족을 찾지 못하는 입양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그렇다고 입양을 쉽게 하고 또 부족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입양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대단하게 와, 저 사람들 사랑이 넘치나 보다.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욕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평범한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혹시 예수 믿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겠죠. 성도님들. 입양을 하세요. 저는 입양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애 키우는 게 당연히 힘든 거지만 이 땅 가운데 좋은 부모가 돼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 좋은 부모들이 입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 좋은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해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입양 운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더 이상 입양을 해서 해외로 이제 나가는 입양아가 없도록 이 땅의 고아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있으면, 가족들로부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입양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해하지, 하여튼 이걸 또 듣고 또 오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말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입양된 존재거든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정인이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는 입양이 문제가 아니고 아동학대가 문제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알고 교회들, 특히 성도들은 조금 더 주의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목사 TV 응답하라 안목사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